자, 이번 시간에는 식품과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경구 감염병. 예전에는 경구 전염병이라고 옮겨간다 해서 전염병인데 지금 이제 감염병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감염병. 인축 공통 감염병. 사람과 동물한테 공통으로 감염되는 병의 특징.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뭐 박쥐로부터 뭐 박쥐를 먹은 뱀으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 인축 공통 감염병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어떤 그 방제 대책을 활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학습의 목적이 되겠고, 근데 이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첫 번째, 세균이 원인이 되는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 다음 경구 감염병의 요인별 예방 대책을 기술한다. 경구 감염병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설명한다. 인축 공통 감염병을 정의한다. 인축 공통 감염병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설명을 한다. 인축 공통 감염병의 예방 대책을 기술한다.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를 6가지 정도로 삼고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염병에는 보통 뭐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충류 등 이 감염병의 개요는 병원체의 감염으로 인해서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뭐 리케차라든가 원충 이런 것들, 이런 병원체의 감염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었는 경우를 감염성 질환이라고 한다. infectious disease라고 하고, 이 감염성 질환이 전염성을 가지고 새로운 숙주에게 질병을 전파시키는 것을 감염병이라고 한다 해서, 이 감염병의 병원체에는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원충 등이 있다. 여기 보면은 병원체에 따른 감염병의 분류를 해서, 병원체가 세균인 경우에는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성홍열, 렙토스피라, 쥐가 옮기는가 이럴 거야. 수막구균성, 수막염, 그다음 디프테리아, 백일홍, 백일해, 파상풍, 결핵 이와 같은 것들은 병원체는 세균이 됩니다. 근데 이 병을 옮기는 원인인 물질이 바이러스인 경우는 폴리오, 소아마비, 유행성 간염, B형이 있다, C형이 있다, A형이 있다, 인플루엔자, 그 다음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아마 볼거리라고 할 거예요. 일본 내염, 이렇게가 바이러스가 병원체가 돼서 감염병을 일으키는 경우, 리케차 같은 경우에는 발진티푸스, 발진열, 쩌쩌가무시병, 큐열, 이거는 아마 세균하고 바이러스 사이의 크기가 중간 크기가 될 겁니다. 리케차가. 원생동물은 아메바성 이질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아메바성 이질은 이제 슬사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되죠. 원생동물. 그래서 병원체에 따라서 감염병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 그다음에 감염병의 발생 과정은 사실 실제적으로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이라 해서 감염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 경로가 있어야 되고, 숙주의 어떤 그 감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즉 감염병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병원체라든가 병원소, 그죠? 병원체가 들어가 있는 장소,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또 탈출을 하고, 그 다음 전파를 하고 숙주가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숙주 감염될 때 어떤 그 감수성, 이런 6개 요인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때에 감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감염 경로에 대한 것들인데, 감염 경로는 이 감염원으로부터 감수성자들에게 병원체가 이제 운반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뭐 접촉해서 감염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공기 전파라든가, 동물 매개체라든가, 또 뭐 매개 물 전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되어지고, 직접적인 전파라는 것은 환자나 보균자로부터 탈출하는 이 병원체가 직접 어떤 그 감염병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이라는 것은 환자나 보균자로부터 나온 이제 병원체가 여러 매체를
통과해서 전파됨으로써 감염되는 경우라서 팔이라든가 목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실제 어떤 하나의 간접 전파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면역은 보면은 면역은 바로 어떤 그 병원체가 침입을 할 적에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이뮤니티 면역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acquired immunity라고 하는데, 선천적인 면역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종이라든가 종속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특이성에 따라서 각각 선천적인 면역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천적 면역은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는데, 능동 면역은 자연적인 능동 면역과 인공적인 능동 면역, 자연적인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후천적인 면역은 이제 감염병이 발생한 후라든가 예방 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그런 면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능동 면역은 병원체에 노출된 숙주 스스로가 면역체를 형성해서 면역을 지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항원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그 작용으로서 항체가 스스로 먼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이 자연 능동 면역은 여러 감염병에 이완된 후에 만들어지는 면역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생겨나는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효력, 지속기간이 달라지게 되고, 인공 능동 면역이라는 것은 생균 백신이라든가 사균 백신이라든가 혹은 순화되어 있는 어떤 독소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면역체를 생기게 하는 것을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공 능동 면역이 되겠고, 자연 능동 면역은 자기가 앓은 적도 없는데 어떤 간염에 대해서 B형 간염 항체가 생겼다 이렇게 항체 면역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을 앓고 거기에 따라서 면역체가 생겨지는 경우는 이 자연 능동 면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 능동 면역은 바로 이제 외부로부터 사균이라든가 약화된 균을 넣어주는 이런 경우, 예방주사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수동 면역은 이미 면역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체가 갖고 있는 항체를 다른 개체가 받아서 면역력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받는 어떤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서 만든 면역 같은 거, 자동적으로 엄마가 면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태반이라든가 수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되어진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감마글로불린이라든가 회복기 혈청이랄까 면역 혈청 등을 주사해서 맞는 면역을 인공수동 면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병을 한번 앓았는 사람한테서 생겨나는 항체를 이용해서 혈장 속에 항체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이렇게 최근에 한 일주일 됐나요 나왔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공 수동 면역에 해당되어지겠죠. 보면은 인공 능동 면역 방법과 질병에서 생균을 백신하는 경우는 두창이라든가 탄저라든가 광견병, 결핵, 황열, 폴리오, 홍역 이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균 백신을 사용을 하고, 죽었는 백신 이제 사균 백신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백일해, 일본 뇌염, 그 다음에 살크 폴리오, 여기는 사빈 폴리오 이래 되네요. 그 다음에 순화되는 독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디프테리아라든가 파상품이라든가, DPT 같은 경우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품,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DPT 생후 6개월 이내에 접종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순화되어 있는 독소와 같은 것들을 넣어서 예방주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죠. 자연 능동 면역이 되는 질병은 한 번 이완되면은 다시 이완되는, 한 번 발병을 하면은 다시 발병하는 이 더분 감염병이다. 그러니까 영구 면역이 잘 되는 종류로는 두창,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페스트, 콜레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구 면역이 잘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불연성 감염에 의해서 강한 면역이 형성되는 감염병으로 영구 면역이 잘 되는 종류는 일본뇌염이라든가 폴리오, 소아마비 같은 경우. 이완이 되어도 약한 면역만 형성되는, 한번 걸렸더라도 또다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프테리아, 폐렴, 인플루엔자, 세균성 이질, 수막구균성 수막염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감염 면역만 형성되는 것은 매독, 임질, 말라리아와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체의 식품 오염 경로를 본다면은 경구 감염병의 병원체는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 또는 호흡기 혹은 흡혈성 곤충으로부터 배출되어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식품을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병원체가 들어있는 이들 물질이 1차적으로 식품이 오염되는 경우를 사람이 섭취하거나 혹은 병원체가 함유되는 물질을 1차적으로 물을 오염시키거나 손이나 기구에 부착되어서 2차적으로 식품에 감염, 오염을 시키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인 경우는 전자를 1차 오염, 후자를 2차 오염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1차 오염이 2차 오염보다도 발생 경우가 더 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병원체가 함유된 물질을 1차적으로 식품은 오염된 것을 사람이 섭취되었을 때에 결국 1차 오염이 일어나는데, 이 1차 오염이 손이나 기구라든가 다른 오염됐는 데부터 식품이 오염돼 또 섭취하는 이런 2차 오염보다도 발생 규모가 더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구 감염병의 감염 경로입니다. 그래서 병원소가 있고 어떤 그 병원균이 이제 자라나는 그 병원소가 환자라든가 보균자를 통해서 병원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화기를 통해 탈출하면 대변이라든가 토물 같은 거, 토한물, 그 다음에 호흡기 탈출은 콧물, 기침, 가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료수라든가 음식물을 1차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이게 사람이 섭취를 하고 발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대량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 탈출은 소변을 통해서 갈 수가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방되어진 어떤 저수조 같은 경우, 개방되어 있는 어떤 그 상처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농양이라든가 고름이 생긴다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오미라든가 이건 머무를 젖자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1차 오염을 이 농양 피부병 옴과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균들이 손을 통한다든가 물을 통한다든가 혹은 기구를 통한다든가 위생 동물을 통해 가지고 통해서 다시 2차적으로 이러한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감염, 오염을 시키고 이걸 사람이 섭취하고 발병을 하고, 이게 2차 오염이 되죠. 기계적인 탈출, 모기, 이 벼룩 등과 같은 걸로부터 오염이 돼서 다시 2차 오염을 하고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그 경구 감염병의 감염 경로가 이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5년이네요. 실제 에어컨 사용 이때보다는 훨씬 계속적으로 에어컨의 사용 빈도수라든가 사용 대수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발병률도 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절기에 주로 이제 일어나는 우리 호기성균인 비브리오 균에 의해서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41건이 일어났는데 2015년에도 계속 37건이니까 꾸준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브리오 폐혈증은 가열한다든가 민물에 아주 깨끗이 씻는다든가 아주 안 그러면 소금의 농도를 높이 한다든가 하면은 비브리오 균과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사멸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소금의 농도를 좀 피해주면 3% 최적의 본인이 그 비브리오 균이 발육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3% NaCl을 벗어나면은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끓이든지. 그다음 발진열, 쯔쯔 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그다음 매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매독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최근에 조금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죠. 그 다음에
결핵은 뭐 꾸준히 그저 이렇게 건수가 줄어들지가 않네 그죠. 예전에는 이 결핵과 같은 경우에 어떤 거 영양 불량이라든가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이 결핵에 어떻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결핵에 걸리는 수가 많고 그만큼 현대인들이 또 이 몸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센시병은 나병이라는 얘기인데 이 한센시병은 2001년도에는 79건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2건이니까 이 한센시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 문둥병 같은 피부가 뭐 괴사되고 이러면은 저기 소록도 같은 데에다가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이 한센시병 나환자촌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뭐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은 별도로 집단 이렇게 그 수용을 해놓고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 그죠? 그 다음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에이즈는 327건에서 막 꾸준히 증가하네요. 이런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면은 이 증상 자체의 문제보다 또 그죠? 어떤 이 다른 병에 감기 걸린다든가 출혈이 된다든가 다른 병에 걸렸을 때에 면역체가 생성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2차, 3차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섭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댕기열 같은 경우에 동남아에서 이 댕기열 같은 게 꾸준히 증가하네, 그죠? 그리고 특히나 뭐 어떤 거 우리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댕기열 모기에 물리는 말레이시아라든가 동남아 이런 데에서 많이 발병을 한다고 그럽니다. 보툴리늄 독소증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 들어있는 그죠 그 현기성 통조림이나 병조림이나 레트루트 파우치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있는 그 균이 독소를 그 현기적인 상태에서 내는 독소가 바로 보툴리누스 독소죠. 이것을 먹어서 어떤 뭐 감염증을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뭐 팽창했다든가 그 위아래로 이렇게 뭐 무수가 된다든가 가스가 생성됐다든가 하면은 이 통조림의 어떤 그 악취도 발생을 하게 되겠고 그러한 것을 먹을 만큼 우리들의 어떻게 뭐 먹는 식재료라든가 식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툴리늄 독소증이 나올 만한 그런 식품은 아예 섭취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현재 먹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 큐열, 웨스턴 아일열,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의외로 한 2008, 9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병을 했어요. 발병을 했길래 여기 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 어떤 원인이 아마 있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여기 있네요. 2009년에서 2010년 신종 감염병 증후군은 인플루엔자 PDM09로 2010년 통계는 여태까지 보고된 것이다 해서 이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는 것이 인플루엔자 H1N1이라는 이 인플루엔자에서 생성되어지는 어떤 병이네, 그죠? 이게 아마도 신종플루라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이때라. 라인병 유비죠. 치쿤구니아열, 그 다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이제 185건이 일어나게 되고, 리슈마니아, 이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이 보고가 아마도, 감염병 감시연구에서 이제 채취해서 가져왔는 것이 되는데, 이 전염병이 지금 이제 감염병으로 바뀌어서 보고가 된다는 거.